시장 실패는 정부가 이제 시장 실패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고, 보면 시장 실패는 정부가 세금이나 보조금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실패를 예방하는 건데, 보면 시장 실패 유형은 첫 번째 불안정한 경쟁입니다. 그래서 불공정 행위를 정부가 규제해야 되고요. 두 번째 공공재가 부족하다 보니까 공공재를 구축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외부 효과라는 게 있는데 긍정적, 부정적 외부 효과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거 시장 실패 그 앞에 사례 봤는지 안 봤는지 기억 안 나지? 그치?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 여러분 불안정 경쟁은 첫 번째 어떤 거냐면 누군가 동두천시에 있는 그 슈퍼마켓을 독점해요. 그리고 동두천시 사람들이 동두천에서만 그 슈퍼마켓에만 구매해야 돼. 그럼 그 슈퍼마켓 사장님이 가격을 어떻게 할까? 겁나 올리겠지. 막 화장지 이런 거 특히 많이 올리겠지. 왜? 없으면 사람들이 생활이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불안정 경쟁이라는 거는 독과점을 주로 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판매망을 혼자 독점해버리면 거기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를 정부가 규제해야 됩니다. 최근에 내가 2학년 수업 때 살 때 말했지만 하림 이런 데나 마니커 이런 데가 우리나라 닭고기 시장을 거의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거의 단가 다 정해요. 그래서 치킨 가격이 떨어지잖아. 왜냐면 걔들이 닭값을 계속 올리거든. 그런 거를 근데 규제해서 저번에 벌금 때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공재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공공 화장실 이런 거는 일반 기업들이 지어 안 지어? 안 짓지. 왜냐면 돈이 안 되니까. 근데 동두천 가끔 지나가다 보면 올해 이번에 참는 거리 했던데 거기 공원 거기 화장실 좋지 않아? 그런 거나 도서관 이런 데 화장실이 있는 거 그리고 보건소 이런 거 그런 거는 다 국가가 어느 정도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공공재고 그런 공공재는 일반 기업이 하기 때문에 국가가 그런 걸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돼? 그래서 여기 도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외부 효과인데 긍정적 외부 효과는 뭐 동두천시 어떤 분이 막 자기네 마당을 예쁘게 꾸며놔 꽃으로. 그러면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좋아 안 좋아? 좋지. 막 냄새도 나고. 그게 바로 긍정적 외부 효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동두천시가 하단 잘 가꾸는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줄 수도 있습니다. 뭐 씨앗 살 돈이라든지 아니면 뭐 퇴비 살 돈 이런 거를 줄 수도 있고, 반대로 막 자기 집 앞에 쓰레기 엄청 쌓아놓고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보조금 줘야 되겠어? 벌금 때려야 되겠어? 벌금이나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부정적 외부 효과로는 막 매연 많이 붙는 노후된 경유차 이런 데도 세금이 좀 더 붙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거고. 자, 설명을 이미 다 했네요. 자, 불안정한 경쟁에서는 소수의 기업들이 과도한 시장 지배력을 가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쟁을 제한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요번에 이게 문제가 됐던 게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국적기 회사는 두 개밖에 없거든. 대한항공, 아시아나. 나머지는 제주항공 이런 건 다 저가야. 근데 요번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먹으면 그게 사실상 거의 독점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사람이 없어서 결국 주긴 좋은데 그런 거를 좀 막긴 막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비행기 값은 올라갈 확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배력을 가지고. 근데 그런 걸 좀 규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나? 음료수는 안 되고. 자, 그래서 공공재 이제 공급인데 어떤 거냐면 대부분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합니다. 공공재는. 그래서 뭐 공원의 화장실 막 더럽게 쓰는 사람도 많고 그렇잖아. 그래서 공공재는 누구나 쓸 수 있는 문제인데 충분히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공공재가 잘 공급이 되는 게 너희 나중에 라오스나 이런 동남아 가봐. 거기 가면 첫 번째 뭐가 진짜 불편하잖아. 도로가 아스팔트가 아니야. 막 덜커덩덜커덩 엉덩이 깨질 것 같아 진짜. 내가 한번 타봤는데 이건 타는데 라오스 거기 국도가 있거든.
국도 타는데 진짜 있잖아요. 시골길이야 거의. 막 타는데 막 진짜 나중에 엉덩이가 너무 아픈 거야. 막 덜컹거리니까 막 파이고 이러니까. 근데 진짜 나는 우리나라 진짜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 지금 도로. 도로가 그러니까 누구나 쓸 수 있게 충분히 공급해 있죠. 그리고 유지 보수하죠, 그렇죠? 도로 깨지고 이러면 거기 덮어놓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재는 바로 그런 거를 공급을 하는 게 공공재 공급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외부 효과에 대한 조세와 보조금인데 공해 물질을 배출할 경우 환경세를 부담하고 부정적인 외부 효과에 세금을 하는 것을 바로 피구세 아니면 교정시킨다는 의미에서 교정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행위를 교정시키겠다는 거지. 그래서 피구세, 교정세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공해물질. 그래서 만약 동두천시에 저기 막 옛날에 지금은 좀 덜하잖아. 옛날에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진짜 신천 거기 지나가면 냄새가 장난 아니었대. 왜 그랬을까? 아니 섬유업체에서 비 오는 날 폐수를 겁나 버린대. 근데 최근에 이런 그런데도 벌금 세금 매기고 이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덜 버리는 거야. 그래서 요즘 좀 나아진 거래. 근데 옛날엔 정말 심했다더라고 동두천시가. 그런 게 부정적 외부 효과입니다. 그래서 부정적 외부 효과는 세금을 부과하고 긍정적 외부 효과는 보조금을 줘서 장려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긍정적 외부 효과로는 전기차가 있죠. 사람들이 전기차 타면 뭐가 좋을까? 매연을 안 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살 때 보조금 줍니다. 한 1,000만 원 줘. 전기차 한 대 사는데. 옛날에는 한 2,000만 원 줬는데 최근에 좀 깎였습니다. 보조금. 자, 조세의 특징과 종류와 특징인데 조세는 일반적으로 국가의 수입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얘들아 대통령은 무슨 돈으로 월급 받을까? 세금. 솔직히 또 이런 말하면 또 그래 나는 무슨 돈을 받을까? 역시 나도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국가는 세금을 받아야지 이게 수입이 되는 겁니다. 그 지출은 뭐 선생님한테 쓴다든지 아니면 너희들의 책걸상을 바꿔준다든지 그런 게 세금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는 충당은 뭐 재정 수입, 재정 지출 이런 건 안 할게.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자, 조세 부과 시 실제적으로 조세를 부담한 사람을 여기 담세자 돼 있지? 담세자라고. 부담은 부담 담세자. 법적으로 납부하는 사람을 납세자랍니다. 근데 항상 이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데 그 차이 나는 게 대표적인 거 사례 이야기해 줄게. 자, 요거 어떤 사례냐면요. 여기 돼 있습니다. 자, 22,000원에 여러분이 만약에 명륜 진사갈비 가서 22,000원이라 치면 뒤에 보면 VAT 포함이라 돼 있습니다. 이게 뭐지? 부가세지. 부가가치세지. 그럼 사장님이 22,000원을 받죠. 그렇죠? 근데 사장님이 실제로 22,000원을 벌까? 2만 원만 벌까? 2만 원만 봅니다. 그래서 국가에 나중에 2,000원 이거 납부해야 돼요. 실제로 납부합니다. 이거. 여러분이 어디 가서 식당에서 먹으면 그 사장님 돈 많이 벌겠다 싶지만 그 사장님의 1,000원짜리 물건 샀으면 100원, 2,000원짜리 물건 샀으면 200원 그 사람들 세금 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가세입니다. 그래서 막상 근데 이 부가세는 여러분이 내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장님이 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는 거죠. 실제로 부담. 담세자. 그 여러분 돈으로 내는 거야. 근데 막상 그걸 물론 내 말은 지금 답은 두 개였어. 그 실제 납부하러 가는 사람은 사장님입니다. 그래서 담세자는 여러분 그리고 납세자는 사장님. 이해되나? 그래서 그냥 약간 TMI로 인하하면 사장님이 이 돈을 깎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현금은 불법입니다, 여러분. 현금하고 막 돈 깎아주고 10% 깎아주고 그건 불법이야, 얘들. 탈세야, 그거는. 그건 불법이고 합법적으로 이거를 깎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장사해 보시는 분들 하지만
사장님도 남의 물건을 사주면 돼요. 그러면 그 사장님이 남의 물건을 만약에 고기를 2만 원어치 샀다. 2만 2천 원어치 샀다. 그럼 사장님도 부가세 얼마 내는 거야? 2천 원 내는 거지. 그럼 그 2천 원이 상쇄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탈세로 가면, 불법으로 가면, 그래서 실제로 좀 물건 재료를 살 때 재료를 많이 산 걸로 영수증을 부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금 덜 내려고. 근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이렇게 되는 게 부가세. 자, 그래서 맥주 가격이 인상되면 막상 세금이 어느 정도 사장님이 뭐 낸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둘 다 좀 다 부담을 합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도 그 가격이 인상된 만큼 부가세를 더 내야 되거든요. 이게 뭔 말이냐면 맥주가 2만 원이잖아. 하면 그만큼 10%니까 2,000원을 원래 고객들도 냈어. 그치? 근데 맥주가 뭐 비싼 양주라 치자. 양주가 5만 원이야. 하면 부가세가 얼마겠어 사실상. 뭐 5,000원 이래 치잖아. 그러니까 물론 5,000원 아닌데 미안. 5만 5천 원이면 5천 원이잖아. 그런 식으로 가격이 오른 만큼 부가세가 올라간다는 거야. 이해돼? 10%니까. 그러니까 10만 원짜리 뭐 물건 샀으면은 뭐 10만 1천 원이면 만 원이 그건 거지. 11만 원이라면. 미안, 내가 정신 차리게 못하네. 자, 1,000짜리 물건 샀어. 그럼 부가세가 얼마야? 뭐 10% 100원이지. 근데 너희가 10만 원짜리 샀어. 그럼 그냥 10% 치기가 얼마야? 만 원이야. 근데 내가 지금 설명을 잘못한 게 뭐냐면 실제 이래 돼 있잖아. 그럼 이 물건 가격은 얼마야? 11만 원 판매. 왜냐면 부가세 합친 가격을 하는 거거든. 그리고 1,000원짜리잖아. 막상 1,100원에 파는 거야. 그래서 실제 가격은 이거야. 내가 지금 헷갈리게 막 10만 원 그렇고 만 원 부가세다 이러면 그건 틀린 말이지. 왜냐면 11만 원짜리는 원래 대부분 표시는 그래. 쌤 저번에 한번 실수했잖아요. 올해 이거. 너희 저번에 얘들 너희도 VR 체험 갔지만 VR 체험했는데 내가 바보같이 업무하다가 부가세를 빼먹고 그 지출 품위를 한 거야. 그러니까 그게 200만 원짜리였거든. 250만 원이었거든. 부가세가 얼마야? 그럼 25만 원에서 275만 원 지급해야 되는데 쌤 바보같이 250만 원만 총 금액으로 나는 거야. 그럼 25만 원 부족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너희도 나중에 업무할 때 이런 것도 잘 신경 써야 돼. 나도 항상 이걸 신경 써. 그래서 이게 부가세 포함인 거죠? 항상 물어봐야 돼. 그래서 하여튼 요게 그러니까 금액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부가세가 올라간다는 거야. 이해되지? 그러니까 너희도 부담한다는 거야. 소비자도. 본의항입니다. 자,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걸 직접세라 합니다. 그래서 직접세는 선생님 돈 벌면 소득세 나갑니다. 오케이? 그리고 삼성전자가 돈 벌면 법인세 나갑니다. 즉 법인은 일반적인 주식회사가 대부분 법인입니다. 근데 너희 최근에 그 도로 가보면 녹색 번호판 본 적 있나? 네. 그건 누구 차게? 법인차. 맞아, 이게 법인차야. 그러니까 하도 사람들이 법인차로 그 막 좋은 차 사고 그걸로 최대한 왜 그 법인차로 좋은 차 사는지 알아? 막 보면 법인차는 대부분 포르쉐 아니면 BMW 막 i7 이 정도 수준이야. 1억 5천이래. 왜 법인차를 그런 거 사는지 알아? 결국은 세금 깎으려고. 왜냐면 그걸로 사면 그만큼 비용을 처리하고 그리고 거기서 쓰는 돈이 기름 많이 써버리면 그래서 기름 많이 먹는 차 많이 사거든. 그럼 그 기름을 비용으로 다 잡을 수 있어. 결국 세금. 하여튼 법인세고 그 다음에 조세 이런 거는 증여세. 여러분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 여러분이 재산 주는 증여세. 돌아가시고 주면 양도세입니다. 미안. 증여세는 돌아가시기 전에 주면 증여세.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세. 양도세는 뭔가 물건을 팔고 이득을 남겼을 때 양도세. 그러니까 아파트 2억에 사서 5억에 팔면 양도세 내야죠. 세금 많이 내고.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는 집 가지고 있으면 내야 되는 겁니다. 땅이나 집.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직접세고 이런 것들은 조세의 전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진 사람이 내는 겁니다. 근데 가세 이런 거고 위에 그거는 보조 그런 갔었고 가세 표준에 따라 소득이나 이런 게 증가함에 따라 내는 걸 누진세랍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소득세, 양도세, 증여세 이런 것들은 만약에 비싸게 팔면 그만큼 더 많이 내고
증여도 돈 많이 증여해주면 엄마 아빠가 1억 해주면 내야 되는 세금이 적은데 한 20억 해주면 내야 될 세금이 많죠. 근데 생각만 해도 좋지 않아? 엄마 아빠가 한 20억 준다고 하면 진짜 기분 좋을 것 같은데 근데 20억 주면 참고로 거의 한 5억 정도는 세금 내야 돼. 우리 엄마 아빠가 돈을 줬는데. 그래 그런 겁니다. TMI로 더 이야기는 안 할게. 혹시 20억 준다고 하면 나중에 나한테 와 그럼 내가 깎아줄 수 있는 방법 알려줄게. 대신 수수료는 있다 얘들아 알지? 자, 조세의 누진성은 근로의욕을 저하시킵니다. 그래서 일하기 싫죠. 왜냐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번 만큼 세금 내라고 하니까요. 좀 문제는 있습니다. 근데도 저렇게 누진성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좀 평등하죠. 돈 많은 사람이 좀 돈 많이 내고 돈 적은 사람이 적게 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고. 자,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은 것을 간접세하고 대표적인 게 방금 말한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나머지 저런 게 소비세, 인지세가 있다는 거고 설명은 다 있습니다. 잘못 적어놨더라고요. 이거를 바꿔주세요. 구분 첫 번째가 직접세고 두 번째가 간접세입니다. 그래서 직접세는 방금 말한 얘들아 이건 설명 안 할게. 지치니까. 너 책 안 갖고 왔니? 집에 두고 있어요. 왜 또 집에 갔다 와서 학교 갔다 와서 학교에서만 보지? 집에 가면 잘 안 보지 않나? 네, 우리 집에 가면 볼 것 같아. 잘 안 봐. 됐지? 그래서 요건 설명했던 거고. 이거 부가가치세 소비세는 물품 거래할 때 수반되는 세금이어서 물품세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 사람들 읽어보고. 자, 그래서 실제로 세금을 올리면 저번에 이런 계산한 문제 안 나오지 않았어? 계산한 문제 안 나왔어요. 안 나왔지? 그냥 그러면 이거 간단하게 봐. 즉 가격을 올린 만큼 요만큼은 소비자가 생산자가 부담하고 요만큼은 소비자가 부담한다는 거야 세금. 알겠지? 요거 제대로 보지 말자 그러면. 자, 요거 자, 로렌츠 고터는 소득이 낮은 사람부터 높아지는 순서대로 소득 누적 비율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 건데 요건 한번 봐야지 얘들아 이해돼. 어떤 거냐면 요겁니다. 좀 지워야겠네. 자, 요것만 우선 보면 어떤 거냐면 얘들아 이게 평등할까? 너희가 느낌 봤을 때 이게 평등할까? 어느 게 평등해 보여? 그냥 느낌상. 경능분보상? 맞아. 이게 평등한 거야. 뭐냐면 이게 어떤 거냐면 만약에 여기가 설명 가면 이게 10% 인구잖아? 10% 인구가 10% 재산을 갖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게 만약에 50%가 있으면 50%의 소득을 50%가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즉 모든 사람이 똑같이 돈을 갖고 있는 거야. 우리끼리 전부 다 1억 다 1억만 갖고 있잖아. 그럼 이거야. 근데 이렇게 돼버리잖아. 그럼 이게 어떤 말이냐면 가볼게.
50%의 인구가 10% 재산만 갖고 있다는 거야. 즉 50%의 인구가 저소득층이라는 거야. 이해돼? 그리고 이게 어떤 거냐면 나머지 그러면 이 50% 중에 여기 좀 가보면 10%라고 이게 만약에 여기 가면 만약에 90이니까 90이잖아. 그럼 여기는 10%일 거 아니야? 요 10% 사람들이 60% 재산을 나머지 걸 다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야. 이해되나? 그래서 이게 극단적인 게 뭐냐면 아예 로렌츠 곡선이 잘 보고 있어. 떠들면 안 돼. 이렇게 돼버리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냥 1%도 아니지. 그냥 한 명이 모든 100% 재산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그냥 1% 사람들이 그냥 한 편의 사람들이 모든 소득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 혼자 이 중에서 굳이 따지면 나 혼자 6억 너희 다 0원 그게 이쪽이야. 그래서 로렌츠 곡선은 일반적으로 기울기가 기울어질수록 어떻다? 불평등하다. 다 같이 이게 이쪽으로 가면 평등하다. 알겠지? 그럼 쌤 뭐 1로는 안 가요? 1로 굳이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쪽으로 표시하면 되거든요. 이해돼? 네. 자, 그래서 요겁니다. 로렌츠 곡선이 이제 이해될 거예요. 45도 OB에 가까울수록 소득은 균등하게 분배된 거고 OA, B에 가까울수록 아까 전에 그 직각이 갈수록 불균등하게 분배된 겁니다. 자, 진위계수라는 게 추가적으로 있는데 진위계수라는 건 어떤 거냐면 아까 전에 그 C 영역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요. 그 삼각형의 넓이가 그냥 진위계수인데 여러분 이거 딴 거 볼 필요 없이 장난치면 안 돼. 장난치는 거 아니었어? 진위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불균등합니다. 불입니다, 여러분. 이거 미안합니다. 불. 그러니까 진위계수가 크면 클수록 불균등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제일 불균등한 거는 여기 있는 거라 했지? 기억나? 너희는 밑줄 치지 마. 1이라는 거는 진위계수가 이게 다 이거라는 거야. 삼각형. 그러니까 이게 다 같으니까 수학은 아니다. 삼각형이니까 이게 1이 나오는 거야. 면적이 가장 그 100%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진짜 평등하면 진위계수가 0에 가깝지. 왜냐면 면적이 거의 없잖아. 그냥 선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선에서 이만큼 다라는 거지. 그래서 1이고 평등하면 요 선에서 요 선이니까 0이라는 거야. 진위계수가 0이라는 거지. 그래서 굳이 구하는 거 확인해 보고 싶으면 진위계수가 이거라는 겁니다. 진위계수는 OBA 면적에서 C의 면적이니까 1, 1이면 1인 거죠. 가장 큰 거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구하는 것까지는 아니고 그리고 만약에 C 면적이 이게 C 면적이거든. C 면적이 하나도 없어. 그럼 0이니까 이게 가장 평등한 거죠. 요거는 밑에 건 안 적었지? 굳이 안 적어도 될 것 같아서 저번에 설명 잠깐만 미안 밑에 또 설명 있네. 있었네. 자, 10분위 배분율은 뭐냐면 최상위 우리나라에서 잘 사는 20%가 소득 계층 40% 소득을 독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10분위 배분율은 최하위 소득 나누기 최상위 소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야. 우리나라 잘 사는 사람 20%가 20%의 재산에 비해 40% 재산이 몇 퍼센트 되냐는 거야. 그러니까 기준은 얘고 최상위가 만약에 이게 뭐 10명이라면 아니 뭐 이게 소득이 100만 원이라고 하면 최하위는 40만 원밖에 없잖아. 그럼 그 비율을 그냥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그냥 요 정도 맞죠, 요거는. 근데 10분위 배분율 이 정도까지 구하는 건 안 나올 것 같아. 자, 그래서 정부 실패는 정부의 시장 개입. 미안. 좀 힘들어, 괜찮아?
다음 가볼게. 한 템포만 끊고.